여러분들께서 전직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전직 댄서였어요 하고 지금 농담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춤추는 거를 즐기긴 하죠. 네, 방금 소개받은 유산아의 절대긍정 최현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좀 저는 원래 재밌게 잘하잖아요, 그죠? 네, 딱딱한 주제야, 주제가. 네, 여러분께 어떤 지식을 올라오러 온 자리가 아니고 이 리더십 강의가 제일 안 하려고 그러는 강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일 어렵고 제가 무슨 감히 여러분께 뭔가 리더십을 막 나눠드리고 이런다기보다 그때 안치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식보다는 그냥 저의 경험과 노하우 또는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들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아마 이 자리에 소비자분보다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로 전향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기존 사업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네. 낯익은 얼굴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보이시는 신규분들 계셔도 표정이나 자세가 보니까 소비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사업자분들이 함께 하시는 항상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다 타 회사를 한두 번 가봤는데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어요? 네. 불법이라 사칭을 할 정도의 그런 회사도 미어 터져요, 강의장이. 그러니까 막 불법으로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꽉 차갖고 막 그 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유산아도 좀 저 뒤에까지 사업자 이 2시간이가 꽉 차는 정말 그날까지 열심히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사업 잘 되시죠? 네. 다 잘 돼. 너무 긍정적이야, 그죠? 근데 이거 유산아 비즈니스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 하시면서 제일 많은 디스트리뷰터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제일 바라는 거, 제일 갈망하는 거. 네? 수당? 인프라 구축. 아,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리더님들? 우리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키맨을 찾고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을 확장시켜서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솔직히 그거 아닌가요? 네. 그러다가 근데 어떻게들 보통 생각하시나? 판매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좀 소위 말하면 끌어들이고, 이거는 어디 불법에서나 쓰는 얘기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냥 제품 많이 팔고 사람 많이 끌어들이면서 그러다 운수대통 제대로 한두 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논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하다 보면 제가 짧지 않은 경험이 네트워크에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성공 자세라고 하죠.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어때요? 여러분 거울 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 같은 사업자 원하니 안 원하니 하고 손 들어 한번 정선혜는 번쩍 들었어. 아 진짜 강현주는 번쩍 들었어. 그렇게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나 같은 사업자 원하니 했을 때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미 리더로서 자신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약간이라도 주춤이 된다고 하시면 같이 좀 공감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어떻게 보면 왜 다른 회사들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이제 소장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자꾸 제가 잘 들어봐요. 타사의 강의, 타사에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고 어떻게 우연찮게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한 번 와서 들어봐 줘봐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좀 덕망이 높으신 분이 제가 의선을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서 뭐 이렇게 너네처럼 뭐 이렇게 본사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는 없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알아서도 활동하는 거니 초기 투자금을 얼마 넣으면 뭐 되니까 가서 한번 들어봐서 막 이런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다가 한번 가봐요. 그냥 한 번 들어만 달라는데 들어주고 제가 하라 그러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들어봤더니 아까 그런 막 꽉 찬 그런 데였는데 결론은 뭐 혹하더라고요. 들으니까 혹하는데 제가 또 착하니까 어때 우리 또 자세가 애프터 미팅까지 다 참석을 한 거지. 다 끝나고 이제 1시간 너무 괴로워갖고 이제 또 필기는 제가 엄청 잘하니까 전부 다 저한테 집중을 하겠죠. 혼자 막 핑크색 노트를 놓고 막 필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옆에서 다들 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됐다고 하니까. 근데 저 여자가 막 필기를 막 빼곡히 했네. 끝나서 이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 무슨 그룹 애프터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나가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애프터가 더 길어. 본강의보다 막. 근데 그것까지 다 들어서 2시간이 넘고 나오시면서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어때? 괜찮지 않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들어도 혹하긴 하겠네요. 딱 그러면서 근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유선을 안 했으면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 내용에 대한 플랜도 그랬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주변에 막 그 군중심리 막 꽉 차서 막 나와갖고 막 외치는 막 그 사람들 막 그런 거에 진짜 돈을 많이 버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산하는 정말 조용히 돈 버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좀 없다. 자, 여러분 사업을 이야기하실 때 저도 늘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리크루팅이 어려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즘은 영업하는 분들 얼마 전에 제가 영업인협회를 또 다녀왔어요. 파트너 옆으로 데리고 수호님 뒤에 계신데 또 욕먹을라. 한국영업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회장님과의 무슨 거기에 들어가려면 1000만 원을 냈고 하여튼 그냥 일반적으로 그분하고 잠깐 뭘 하는데도 200만 원을 냈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싼값에 책만 한 권 사면은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 해가지고 참석했는데 500명 정도가 꽉 찼더라고요. 여기 GS타워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셔서 파트너분 계신데 결론은 전에 그분을 되게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번은. 결론은 그분의 한국 영업을 다 장악하고 이제 어떤 노하우를 한다고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거기 졸업생들의 자부심이 굉장해요. 몇 기 우리 서코처럼 몇 기 한영인협회 몇 기 출신인데 그러면 성공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전 대한민국에서.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영업도 이제는 내가 가서 구걸하지 말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고객이 나를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라.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영업은 서비스잖아요. 다 고객님 저도 영업 많이 해봤지만 그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만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너의 어떤 그걸 어필해서 고객이 너한테 궁금증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럼 좀 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되게 하고 싶죠, 그렇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도 편견과 선입견 대한민국에 많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늦은 밤에 드라이빙을 막 하고 막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누가 차를 세워놓고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인상 잔뜩 쓰고 막 뭐가 안 되는지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차가 고장나셨나 봐요. 수리하는데 지금 너무 늦고 시간도 그런데 일단은 제 차를 같이 타시고 이 도로를 벗어나셔서 다시 도움을 좀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인상 잔뜩 쓰면서 기름 쪄든 손을 해가지고 와서 내 차를 툭툭 치면서 이 차는 멀쩡한가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 도로를 벗어날 수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저님이 어이가 없네. 남의 호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래도 하는 그냥 타시죠. 잘 벗어나 볼게요. 어떻게 좀 계속 이래요. 우리 비즈니스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업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그 차를 툭툭 쳤던 사람들의 반응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 그래도 한번 나를 봐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너가 편한 시간이 언제야? 계속 막 이러고 있진 않은지 그죠? 호의를 줬는데 굉장한 비즈니스라고 줬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을 때 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자세라는 분을 봤더니 신념,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목표의식 결단한 거 나의 경험치 거기 모든 거에서 이 자세가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디테일하게 첫인상과 이미지도 이 자세에 포함이 돼요. 오늘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인상이 6초 안에 결정된다고 해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모르셨어요? 6초 만에 스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첫인상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첫인상이 너무 예뻐야만 좋을까요? 잘생겨야만 좋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6초 안에 스캔하는 그 부분 안에는 당연히 복장도 있을 거고 헤어도 있을 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 풍기는 느낌, 목소리, 제스처 다 포함이 돼요. 어쨌든 6초 안에 스캔이 끝나면 우리는 평소부터 그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죠. 얼굴 생김새는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표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많은 다른 일들을 하다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면 옛날엔 물론 예쁘고 잘 웃었어. 근데 세월의 그 속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어. 성인들이 보통 하루에
몇 번 안 우는데요. 10회 미만으로 우는데요. 아이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계속 그 표정이에요. 근데 밝게 미소를 짓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병수 프로님 그 말 되게 많이 하시죠. 웃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김병수 스포님 자체도 왜 그러냐면 그게 정말 안 되셨었대요. 예전에 파트너분한테 한 소리 들으셨대요. 원래 얼굴도 그렇게 알겠죠? 얼굴도 웃지 않으면 호감형이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정말 후천적인 10몇 년의 노력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김병수 스포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많이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디다 갑자기 카메라를 대도 똑같은 표정이 나와요. 네. 100번을 대셔도 100번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딱 웃으시는 거. 그걸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재의식 속에 습관이 되시는 거야. 자, 손 찰칵하면 바로 그 표정이. 제가 그 결혼식 때 갔었거든요. 그 뭐죠? 야외 촬영, 스포서님이 야외 촬영 때 제가 갔었는 스튜디오 촬영 때 똑같아요. 몇백 장을 찍어도 김병수 스포서님. 박시스 스포서님 막 떨리고 뭐 표정이 막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자꾸 지적을 당하는 건 박시스 스포서님이셨고 사진사가 되게 좋아하는 건 김병수 스포서님이었어요. 왜냐면 그 꼰대 붙여놓은 것처럼 계속 진짜로. 여러분이 정말 저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소가 항상 집에 우아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저도 있고, 근데 여기 나와서는 이렇게 잠깐. 저 그래서 이거 많이 했어요. 그 입구에서 몰라 들어올 때 항상 저쪽에 선생 있을 때부터 입구에서 막 고개 흔들어요. 제가 막 괴로운 일, 뭐 힘든 일, 막 이런 게 있으면 몰라 이제 몰라. 그러니까 시스템에 옛날에 2번, 3번 나왔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입구에서 몰라 클리어. 그리고 들어와서는 딴 그 생각은 아예 접고 그냥 미쳐가지고 막 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또 그 고민을 다시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팅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갑자기 막 파트너를 많아질 때라 안 그러면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봉사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소. 그리고 제가 복장금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비즈니스예요? 장사예요? 저희 판매예요? 비즈니스. 자 토종 A사라고 하는 곳 또는 H사 또 많아요. 그 밖에 가봤더니 자기들도 사업이라고 다 말하고 다니십니다. 그분들도. 좀 비즈니스, A사 비즈니스. 근데 다 아주머니들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많으시던데 전부 다 패션이 막 쫄바지에 막 슬리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로 느껴질까요? 아니요. 절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나 사업하자 나랑 나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해 명함 주고 막 사업한다 그러는데 그분은 여러분의 첫인상으로 이미 그거를 이 사람이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복장 부분은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초대자분들은 여기 왔을 때 유산화 이미지, 유산화 코리아를 뭐 조사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갔더니 진짜 사람들이 저희 엄마가 어저께 다른 분한테 그런 말을 하셨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베이비시터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저희 엄마가 좀 살이 많이 빠지셨거든요. 뉴트리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분께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딸내미 회사 가서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없어.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반성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저희 엄마가 딱 그때 배가 나온 사람이 없고 뚱뚱한 사람 갑자기 막 또 심호흡들이 다 들어가지고 뚱뚱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은 이제 이게 문제이신 이분이신데 어머니 그래요?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냥 꾸준히 먹은 거야. 따로 다이어트들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자연스럽게 살이 빠. 나도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3개월 만에 빠졌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급 관심이 막 되시는 거예요. 조선족 그 동포분들이신데 그 한 20만 원 이상 먹고 그런 게 쉽지는 않으세요. 남의 애기 봐주시면서 돈 받으시고 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쓰지만 쉽지 않은데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하고 다니는 모습 많은 분은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복장 어떻게 하고 오셔야 돼요? 사업자. 일주일에 옛날에 3번 나왔다니까 저희는 3번 내내 힐에다가 치마 막 더워 죽겠는데 스타킹 신고 이러고 나왔는데 지금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이신데도 여전히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다던가 핫팬츠를 입고 오신다던가 이거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콤비라 할지라도 조금 세미 정장의 느낌은 하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초청하고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제 파트너분 신규분께서 어디 나가실 때 스포너님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시면 되는데 그 전날까지 잘 얘기하다가 막상 약속 시간이 다가왔대. 너무 떨려요 뭐 이러는 거여서 아니 그냥 만나시면 돼요. 그 사람이 A사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나가려니까 멘붕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멘붕이 오셨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멘붕이 왔을까요? 갑자기 나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자신감도 있고 또 뭐예요? 저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목적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는 어떤 결심? 뭐라 그래야지? 탐욕감? 막 그런 목표가 너무 있으니까 갑자기 두려워진 거죠. 그렇게 만나면 그 사람의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성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뭐를 연습하셔야 되면 많이 만나면 그게 좀 없어져요. 사람 별로 안 만나니까 나갈 때 오랜만에 만나고 자주 만날 수도 없는 애인데 오늘 가서 얘가 A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땡겨가지고 유산화를 어떻게 좀 40플랜 들고 나갈까요 말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40플랜은 가지고는 나가보시되 어차피 그거 내밀면서 설명하시지 말고 메모지 하나 있으면 그냥 설명 간단하게 하시고 마지막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줄 필요 없고 그걸 보고 눈빛이 조금 달라지셨으면 주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모든 걸 공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것도 복잡해요, 어려워요 이렇게 답이 오셨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날 모든 걸 쇼부를 치려고 하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기심 유발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휴대폰 발신자 그 표시 아시죠? 옛날에 그거 생각하면 쉬워요. 전화가 왔는데 저도 요즘도 그렇거든요.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핸드폰에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찍혔어. 핸드폰. 그러면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070 이런 거 말고 핸드폰이 찍혔어. 우리 특성상 또 걸죠. 그거랑 똑같아요. 사람은 호기심이 들어야 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사람들한테 호기심 유발 선에서만 말을 던져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고민할 어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호기심. 내가 요즘에 새로운 걸 하나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와이프가 내년에 차 바꿔달라고 계속 졸라서 내가 몇 년 동안 못 바꿔줬는데 내년쯤엔 해줄 수 있을 것 같네. 요즘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많이 고무돼 있어. 하여튼 뭐 좋은 걸 뭐 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거를 전해주시고 말로 하기보다 또 어떤 여자분들은 어때요? 외모를 통해 변화된 비포 애프터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죠. 요즘 뭐해? 어딜 맨날 나가는 거 같은 동네에 예를 들어 엄마들이 그랬다 그러면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호기심을 또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직접 미팅을 하시더라도 이 호기심 유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께 연습용 대본을 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명 스크립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스크립을 활용하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전화를 끊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뭔가 막 좌충으로 하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직접 만났을 때도 집에 왔더니 내가 뭘 하고 온 거지? 아까 실제 해야 될 말을 빼먹었네? 또 너무 편하게 만났더니? 막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데 왜 대본을 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다 대본을 써요. 저는 영업회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특히 TM실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이렇게 칸칸칸칸 있거든요. 어느 그거 영업이든 옆에 대본 프린터가 많게는 3장, 4장까지 붙어 있어요. 그 다 전화기가 다 있어요. 칸칸마다. 여기 붙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땡땡땡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땡땡땡 팀장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대본에 A4에. 자, 고객님 이번에 저희가 뭐 봄맞이 대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것도 있고 이쪽에 의사분들 상대로 저희가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이런 대본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 전화통화할 때 특히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대본이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죠. 그러면 어때요? 딱 전화 걸었을 때 막 우왕좌왕하면 벌써 기선제압을 거기서 당해버려. 저 아까 전화 2통 하나 받았는데 모르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좀 주문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주문했을 때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저 아니어도 유산화 사업자 많죠. 그러면 통화했을 때 느낌이나 이 사람이 어떤 설명해 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죠. 근데 요즘 분들은 승질이 급해갖고요. 제가 그때 1시간 넘게 있다 문자를 봐서 샤워하고 나왔더니 뭐가 찍혀있었는데 유산균 어쩌죠 하시는데 늦게 드렸더니 1시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응대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 좋은 구매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유산화 제품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나한테 또 안 샀다고 퇴이 그러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유산화의 얼굴, 유산화의 이미지 항상 프로는 끝까지 응대를 해주시면. 근데 아까도 연락 오신 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짧은 시간 안에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해. 처음 전화했는데 막 너무 막 내가 그거는 그렇고요. 고객님 그리고 오메가3도 같이 드시면 좋아. 이 사람은 헬스팩만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3는 안 드세요? 혈관의 염증 때문에 이것도 꼭 드셔야 되는데 막 짜증나. 헬스팩 하나를 잘
잘 얘기해주면 그 사람 고등학생인데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뭐 다른 걸로 뭐 시작하는 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 제가 포스팅 몇 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해시태그를 이렇게 세 알씩 나눠 드셔도 뭐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혹시 오메가3 안 드세요? 식이섬유는 안 필요하세요? 이거는 언제? 원하는 거를 그분이 해서 나와 어떤 끈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달에도 뭔가 자동 주문도 안내해주고 진행이 됐을 때는 알아서 다 인터넷 찾아봐. 오메가3도 있던데 그건 어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갑자기 확 잡으려다 보면은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스크립 처음 오는 사람 전화 왔을 때 뭐라고 응대할까? 주로 제품 전화잖아요. 거의. 그죠? 근데 뭐라고 응대할까?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얘가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부정적인 거 특히 있잖아. 뭐 있을까요? 어쨌든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하는 거 아닌가?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많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대화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벌써 장악당하면은 우리가 경청은 해드리되 주도권은 넘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미 기선제압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질문은 질문으로 들어간다.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다단계는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확연히 달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지. 라고 했어요. 마케팅이라고 하지. 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럼 이분이 그게 그거 아닌가? 이게 나오죠. 어차피 그게 그렇게 도끼 개끼는 아니야? 나 저는 엊그제 당했어요. 이걸 실제로. 자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아니 근데 좀 아는 저기 이미 가입한 거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안 했어? 잘 아는 거 같은데?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겠죠? 계속 질문에는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할 말 없어지죠? 왜 안 했어? 그러면 하려고 이제 너한테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 주도권을 그 사람한테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걸 스크립이 없고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오리보리 하다가 끊고 나 아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이러시죠. 그럼 이미 물 건너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연습 되어 있어라. 기본적인. 그리고 여러분이 패턴을 항상 정해놓으세요. 우리 강필종 기자님 그때 강의할 때도 이랬지만 잘 쓰시는 표현인 거예요.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야. 무엇을 생각하든 네가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일 거야. 그냥 어떻게 임팩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뭐가 그런 거 아니야. 의심은 뭘 상상하고 있는 거야. 또 어떤 내 대화의 패턴이 있는 거야. 자 수입 말끝마다 수입 잠재력이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굉장한 플랜이야. 이 플랜을 너한테 꼭 보여주겠어. 막 이렇게 뭔가 너무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뭘까?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김규선 원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유산아 아세요? 그냥 그러고 다니시라고. 유산아 아세요?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유산아 아세요? 그러면 유산아 뭔데? 그럼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내가 구구절명 뭘 하지 않아도.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건 전화로 자꾸 찔러보는 거에 설명을 들어가지 마셔라. 며칠 전에 불법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로 연락이 오셨는데 소비자라 또 거절할 수도 없고 카드를 못 쓰면 캐시백이 돼가지고 뭐 있어요. S사 있어요. 회사도 없어. 외국에 있어 다. 서버 갖고 요즘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잖아요. 막 그럴싸하죠. 막 대단히 열정인데 돈을 지금 500만 원 넘게 벌고 있는데 몇 달 해가지고 나보러 어차피 유산을 하면서 카드 많이 쓰지 않니?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쓰면 20%인가 몇십 프로 돌려받으면서 뭐 어쩌고 하시는데 불법으로 나왔어요. 지금 다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툭툭 찔렀더니 전화로 설명을 다 해. 30분 동안 이미 끝났어. 그럼 저를 초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화로 그냥 다 설명해 버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제발 전화로 설명하는 건 NO. 그러니까 듣기 전에 나갈 수 없어. 다 얘기해줘. 이러면 어떻게? 설명 듣기 전에 안 가. 이러면 어떡하지? 오지마 이래?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스케줄도 많아서 전화상으로 다 얘기해줄 만한 저희가 안 돼.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한번 네가 정식으로 듣고 싶으면 직접으로 스케줄을 좀 잡아줘라. 30분이라도. 지금 다른 사람들도 예약이 좀 많이 돼 있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나가나 보네.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짧게 하시고 절대 부탁이나 구걸하지. 제가 화장실에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통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야 내가 화장품 시작했다는데 그거 하나 안 팔아주니? 막 이런 통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슬프더라고요. 듣는데 판매로 가셨어야죠. 설땡땡이나 뭐 그런데 화장품 하나 시작했는데 안 팔아주니? 뭔데 갖고 와봐. 하나 팔아주면 끝낼게. 이런 느낌이 되면 유사나 마이로멘츠
회장님께서 슬퍼하실까 안 하실까? 세계 최고 지구상의 최고의 제품 만들어놨는데 팔아줘, 사줘. 물론 우리 서코에서 배웠지만 여러분 이건 있잖아. 우리 오픈을 했어 내가 매장을, 그죠? 근데 오픈해서 와서 커피숍이면 커피를 사 먹어야 되고 식당에 밥 먹고 가야 되고 뭐 미용실은 머리를 하고 가야 돼. 근데 오픈했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 그거는 서운할 수 있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팔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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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판매라는 단어를 머리에서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매출 많이 올려야 되잖아. 어쨌든 그래도 판매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자, 본사 초대하실 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강의 시간표가 우리가 지금 파일 같은 경우 열심히 우리 또 만들어주셔서 교육위에서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 시간표를 내가 확실히 꿰고 있어서 나는 딱 하면 딱 다음 주에 어떤 강사인지 딱 아신다 하는 분 이 자리에 조영애 분님밖에 안 계세요. 저 20년대는 다 교육위야. 여기 다 사업자시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엔사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겹치는 강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다 돌아가요. 강의가. 우리처럼 목요일만 있는 게 아니고 겹치는 강사가 30명 이상의 강사가 돌아가는 건데 그 강사들이 다음 주에 누구누구 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 분이 초대가 잘 될까요? 모르고 있는 분들이 초대가 될까요? 그런데 시간표를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저 엔사 사업할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50원씩 주고 거의 다 돈이에요. 흑백으로 프린터 된 거 50원. 다 하고 쫙 붙여요. 다이어리에. 근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파일로 있기는 하나 제발 차라리 종이로 한 달 거 프린터를 하셔서 좀 이렇게 작게 자르셔가지고 뭐 갖고 다니신 다이어리 앞에 한 달 한 달씩 붙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 자꾸 열다 보면 보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강사에 대해서 티업을 할 수가 있죠. 통화하다가 딱 누가 어쩌고 하는데 해독을 관심 있어 하는데 본사 하면 가긴 간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주가 요번 주가 선세이 강의야. 요번 주에 그분을 오게 하기보다는 다음 주가 해독이 딱 보이는 눈에 아 그럼 다음 주가 마침 해독 강의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 그게 바로 나오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오늘 그냥 초대를 해버렸어. 이번 주에. 근데 이분을 해독이 듣고 싶었어. 근데 완전히 선세이 하고 있네?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관심사에서 약간 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사에 대한 프로필은 그날 호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 호스트가 강사 나올 때 막 소개를 하시죠. 앞에. 그거를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강사에 대한 프로필을 손에 다 쥐고 계셔야 내가 누구를 초대할 때 그날의 강사를 어떻게 취업하느냐 호기심이 들어서 강사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 아니니까 뭐 그냥 들어봐 해독 강의야 이게 아니라 저 강사가 이런 스토리로 해독을 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야 그 너한테 딱 맞을 거야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강사의 프로필을 내가 다 쥐고 있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모시고 왔을 때는 뒷자리보다는 타사는요 이 앞자리 사수하려고 싸움이 벌어져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엔사에 오셔갖고 제가 사업할 때 그걸 목격하셔가지고 누구만 만나면 그 얘기를 해. 야야야 그 자리 때문에 야 싸움 나고 그때 내가 거기 가봤더니 막 난리더라 난리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 막 이러는 거야. 앞자리 저거 있다고 사업자들끼리 성대랑끼리 막 싸우면 안 되는데 가방 놓는 게 어딨어 확 치워버린 거 절로 이렇게 강의 시작 10분 전에 가방 확 치우고 자기 수련회를 딱 앉혔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셔갖고 사장님 이거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한 거야. 더니 10분 남았거든요. 10분 남으면 해제되는 거 모르세요? 딱 그런 거야.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막 이래갖고 싸우니까 나중에 탁 오른쪽 앞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를 확 밀고 앉아버리는 거야. 이 사람 앉아있는. 그렇게 피 터져요. 왜? 앞자리에서 그 강사의 저거를 느끼게 하고 싶어. 근데 유산하는 앞자리가 널널하죠? 모두가 반성해야 될 그러니까 내가 초대자를 모셨을 때는 그래도 앞자리 최소 두 번째 자리까지는 확보를 해놓으시면 좋다. 못 나간다니까? 중간에 핸드폰 받으러 나가고 싶어도 앞자리는 미안해서 웬만한 배짱 아니면 못 나가세요. 이왕 오셨는데 집중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강의 후에 저는 그거 활용 많이 했었어요. 강사부, 그 강사분의 애프터 미팅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파트너가 스폰서가 형제 라인이거나 근데 가끔 저분 내 스폰서도 아닌 강사인데 끝났는데 저분한테 부탁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친하지 않나요? 평소에 그분한테 좀 잘했었다면 이분이 강의를 했어. 저 예전에 정희재 사장님 아시죠? 네. 그분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빼셨고 살을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도 많이 활용해서 그걸로 초대를 많이 했어 소비자들을. 그럼 그 소비자는 오 그분이 강의하는 거 들었어. 들었고
제가 희재 리더님한테 미리 다 끝나고 막 이렇게 해놔. 워낙 저랑 또 친해요. 동기고. 그래서 끝나면 10분 정도 희재 리더님이 해줘. 그분하고 특별히 제가 지금 강의하신 분을 특별히 모시고 왔다. 너를 위해서 앉아봐. 얘기하고 10분 하면 제가 얘기 안 해도 해독 싹 다 주문해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평소에 잘 활용해서 형제라인식을 좀 잘 해놓으시면 커피 한 잔 좀 사드리면서 이런 부탁 해주시면 되게 효과적이겠죠. 제가 오늘도 또 어머님이 한 분 제 파트너분이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오셔서 이한선 리더님께 어제 미리 또 다 양해를 구해서 한 10분, 20분만 미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배가 있는 분인데 대체가 그 건강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이한선님 아까 방에 모셔갖고 잠깐 미팅을 했어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바로 해독하시겠다고 지금 플랜 짜고 어머니 계시는 거예요. 진짜 여지껏 해독 안 했어요. 1년 동안. 딸이 하는데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스트와 강사를 여러분 언제는 하시겠죠? 난 죽어도 호스트가 강사 안 할 거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진짜 죽어도 안 해, 나는. 근데 지금 죽어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파트너가 내 아래로 막 생기고 계신데 선생님 왜 저 앞에 나가서 저런 거 사회도 한번 안 봐요? 막 이 파트너가 이랬어. 나도 선생님 하는 거 보고 싶다. 사회 보고 막 이런 거. 내가 누구 데려와서 자랑하고 싶다. 막 이랬으면 해야겠죠. 제가 이윤서 리더님을 잘 기억하는데 처음 오셨을 때 홈미팅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요. 조은동은 얘기하는 거 아시죠? 저요. 죄송한데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거든요. 지금 이거 준비해갖고 이게 홈미팅인데도 저 이런 거 시키시면 사탈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되셨다. 여러분 이 중에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 자기 일이에요. 제가 기본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자, 호스트는 10시까지 도착하셔야 돼요. 자, 본사에서 맡으시던 앞으로 어떻게든 홈미팅에서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본사에서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자, 호스트 되시면 10시까지 1시간 전에 오시고 강사 프로필을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시거나 이거 진짜 아니에요. 여기서 호스트가 자 다음 강사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심지어 종이도 아니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분께서는 뭐 딱 인사를 경험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호스트 볼 때 옛날에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적어도 3분이면 3분 다 제가 숙지를 해요. 그 전날. 최대한 안 봐. 내 느낌을 넣어서. 저 이분을 볼 때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중간에 꼭 강조해야 될 부분만 조금 필요하면 메모지나 손바닥에 적어서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호스트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PT하고 마이크 물 이거 되게 많이 잊어버리시는데 PT 확인 꼭 호스트가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PD가 계시지만 그리고 호스트 복장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호스트는 그날의 꽃이에요. 이 강의.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이 호스트 분들한테 굉장히 뭐 이렇게 생기 있게 만들어주느냐 팍 가라앉히느냐 이것도 호스트가 달려있어요. 자, 복장 굉장히 단정해 주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치마가 입으시는 게 좋은데 바지 정장도 상관은 없어요. 치마 입으시되 치마가 너무 짧다. 뭐 어떻게 될까요? 네, 다리만 봐요, 남자분들. 그리고 바지 같은 것도 그렇게 쫄바지 스타일 그런 거 아니라 정장의 느낌이 나는 걸 입어주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신발인데 앞에 네일 아트 예쁘게 하셨지만 그게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름이니까 더워서 맨다리로 나와도 된다, 안 된다? 스타킹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헤어는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강사분도 마찬가지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하시고 자, 웹파드에서 자기 본인 강의 PT를 미리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날 와서 허둥지둥 하시는 게 아니라 자, 개인 PT를 쓸 경우에 분명히 반드시 전날 웹파드에 올려주시는 거 해주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비즈니스 미팅이나 앞에 서실 때 여자분들 복장만 늘 강조하는데 우리 남자분들도 가능하면 콤비보다는 앞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다 하실 때는 정말 사업가다운 면모로 정말 비즈니스 정장 한 벌 정도 갖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게 신뢰감을 갖는데요. 색깔은 연회색이나 이런 거보다 약간 짙은 색의 수트가 훨씬 더 신뢰감을 주고요. 넥타이에 조금 투자를 하세요. 사소한 거예요. 넥타이, 김용수 프로님 보시면 넥타이 하나 몇십만 원짜리 하시거든요. 조금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뭐 굳이 굉장히 비싼 게 아니라도 몇만 원이라 좀 비싸 보이고 좀 가끔 넥타이가 막 이렇게 때가 꼬질꼬질한 거를 하고 다니는 남자분들 있어요. 넥타이 막 얼룩져 있고 막 때 꼬질꼬질하면 어때요? 되게 이상해 보이죠? 그리고 막 이 와이셔츠 깃이 막 다 이렇게 막 색깔이 바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 그러니까 와이셔츠 한 2, 3만 원만 줘도 솔직히 자주 갈아주시는 게 되게 좋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리고 제일 싫은 거 양복 입었는데 여기 하얀 양말 신었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계세요 가끔 어두운 양말 신어주시고 이런 부분은
잘 얘기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다면 정치인분들의 그 약간 패션을 눈여겨봐 주시면 아 나는 그런 거 안 어울리는데 난 좀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뭐 막 이렇게 그거는 개인 미팅 하시러 가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게 쓰시거나 좀 그러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리더십 여러분들 다 리더시죠? 예, 나는 이 자리에 실버가 아니니까 난 아직 리더가 아니야. 나는 골드가 아니니까 리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빌리버라 할지라도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하면 리더신 거예요. 그 자세가 아까 말씀드린 성공 자세예요. 내가 지금 리더라고 여기 입문하는 순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치버를 되게 빨리 갔었는데 이 사람 입문하고 어치버 때부터도 그냥 괜히 제가 실버인 것 같고 골드인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냥. 그래서 어치버인데 막 그리고 제가 뭘 티를 내고 다니는 건 아닌 사람들이 실버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좀 직급을 높게 보시더라고요. 엔사 때도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막 그 백만장자 그런 분들이 뭐지 직급이?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딱 얘기하면 너무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그분들 직급이 너무 낮으니까 직급이 왜 이렇게 높아 보여 이런 느낌. 그거 뭐에서 풍겨요? 아니 자세, 그러니까 믿음. 이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 난 사업가야.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내가 사업가니까 나는 그러면 길에 여기 가다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게 되죠. 자연스럽게. 내 거 아니야. 손님처럼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 아직 비즈니스 자세가 안 되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리더란 경험을 통해 생기는 거니까 지식이 많은 게 리더가 아니고 지혜가 많아지는 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배우시는 거. 저는 강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엉덩이에 막 진물이 날 정도로 들었어요. 특히 에리사이멘사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강의가 막 너무나 엄청나.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너무나 엄청나게 막 듣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뭔가 배우죠. 근데 배움의 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배우는 자세 필요하고요. 파트너한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셔야 되고요. 내 파트너지만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거는 하셔야 되고 내가 항상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리더라면 섬기는 리더십 내 파트너라도 더 띄워주시고 그럼 파트너님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여기 스폰서님도 내가 더 뛰어나 나 때문에 돈 버시는 거야 이런 반응 하시면 리더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런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 그 파트너는 더욱더 어때요? 겸손하게 아닙니다 스폰서님 비록 내 스폰서가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올려주시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더 빛이 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리더라 하더라도 휴먼 릴레이션, 우린 휴먼 네트워크 사업이죠. 자, 이게 빠지면은 다 끝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파트너를 맞이해주고 신뢰를 주시고 항상 칭찬해주시고 이런 게 없이 지적만 하시고 그 파트너의 능력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너무 가시면 이 비즈니스는 다른 바깥에서 영업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잘 나가는 파트너, 잘하는 파트너, 능력 있는 파트너한테 내가 이득이 당장 있고 사업이 번창되니까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언젠가는 누가 나올지 모르는 비즈니스다. 항상 보석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어서요 안 바뀌어요. 저는 이게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미팅할 때 많이 들어요. 파트너들한테. 제일 답답한 분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원래 네트워크 안 맞아요. 진짜.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분들 만나면요. 초기 사업자 때 미팅하다가 제가 목이 혈압이 오르면서 가세요 그냥. 나 안 해도 돼. 집에 가세요. 그만두고 막 이런 말이 튀어나온 사람이 제가. 김동수 선생님 뒤에 막 팔을 잡으면서 밑에 책상 밑에서 참아라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안 되죠.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근데 나 원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되죠. 김병수 선생님도 옛날에 주먹부터 나가시던 스타일이에요. 진짜 직접 들었어요. 많이 변화되신 거. 되게 급하신 거 안 느껴지세요? 급한 분이세요. 자,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체되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 원래란 없다. 여기서 탈피를 하시는 분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직 만들고 싶으시죠? 네. 늘리고 싶으시죠? 네. 자, 조직 늘리는데 그냥 그저 그럼 100명을 하실래요? 정말 액티브한 2명 하고 하실래요? 2명. 왜 그럴까요? 액티브한 2명은 몇 개월 안에 100명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저 그럼 100명. 그저 그렇다는 게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있는 사람들, 살아 움직이지 않는 분들 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동영상 하나 저희 같이 하나 볼게요. 자, 이 3회 법칙만 아시면 누구든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아마 우리 개념이 있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재밌다고 이렇게 해보는데 착각하려고 그러면 또 그냥 해주시겠습니다. 아, 안 돼요? 주영미 누님 아까 안 됐어요? 동영상의 구현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다들 유튜브에서 3의 법칙이라고 치시고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앞부분만 잠깐 설명드리면 손가락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정말 엄청난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서 횡단보도 가운데서 하늘을 가리켜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자, 좀 이따가 또 한 사람이 와서 같이 하늘을 가리켜.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거 뭐지로 가리켜요. 다들 그냥 또 건너가요. 가끔 유추하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한두 명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백 명이 다 같이 와서 뭐가 있는 거야? 전체가 다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한 명이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 의견이 되고 주장이 되고, 두 명이 얘기했을 때 그냥 의견일 뿐이지만 셋이 얘기하면 힘이 생기고 조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천호역인가에서 그때 있었던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승강장에 빠져요. 지하철 오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이 딱 다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꼈어. 그 지하철하고 같이 사이에.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밀려고 막 하는 거야. 지하철을. 움직여요? 두 번째 사람이 같이 해요. 너무 어이가 없지만. 세 번째 사람이 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밀어서 지하철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사람이 나왔어요. 모든 거에 다 3의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신기하게도.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어떠세요, 여러분? 3레그 얘기 많이 하시죠? 이병수 선생님? 3명만, 나를 포함한 2명만 더 같은 생각을 하고 정말 유산화 안에서 힘을 합쳐서 소통이 되고 돌진을 한다면 소도 잡아먹죠. 그죠? 내가 지금 3명이 있다. 나를 포함한 내 팀원이. 그런 분들은 어때요? 다 가지신 거고요.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나밖에 없어. 사업자가 2명이 함께하는 여기 팀이 없어. 2분은 평생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럼 누구나 다 백만장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의 법칙 안에서 우리 같이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기를 감사드립니다.